이제 치과 총 수입을 따져봐야 되는데 왜 치과가 이렇게 그 상업성에 매몰되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 개업 환경이요. 치과 의사가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 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설이 좋고 재료 좋고 다 일회용 쓰고 그거 아닌 치과는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안 가. 무슨 치과가 이렇게 후지냐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개업하려면 어쨌든 혼자 개업하려면 5억은 든다. 그럼 5억에 대한 금전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부잣집 자식이 아니면 개업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했죠. 부잣집 자식 아니면은 치과 의사 되기도 힘들죠 이제는.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치과 자체가 점점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되지요. 서울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집으로 갖고 가려면은 한 달에 총 매출이 3,000원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치과가 지금 서울에서 30%다. 그럼 그 치과는 치과 관둬야 되나 연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보건소 가서 월급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면은 근데 순수익 1,000만 원을 할래도 3,000만 원은 총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3,000만 원 총수입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라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양심을 속여가면서 해야 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거죠. 엊그저께 그 모아덴이라고 하는 그 치과의사, 젊은 치과의사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써서 젊은 친구가 개업해서 대충 해도 이 약물고 하지 않아도 처음 개업해서 대충 해도 한 1,500만 원 집에 갖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 엄청나게 쏟아졌어. 1,500만 원이 무슨 소리냐고. 1,500을 집에 갖고 가려면 4,500이 총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4,500 하려면은 한 달에 20일 뭐 20 며칠 해가지고서 매일매일 얼마야 200 몇십만 원을 갖다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말감 같은 거 해서는 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개업하지 말아야 보건소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럼 보건소 나가려고 무슨 공과대학 4년에다가 치과대학 4년에서 12 플러스 8년 우등생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보건소 의사나 되고 거기서 이제 6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처방은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를 우선 인식하라. 앞으로도 치과 의사는 계속 더 시시한 직업, 돈 못 버는 직업이 될 것이고 또 그대가 성실한 치과 의사가 된다 하면은 더더욱 뒷골목에서 초라하게 치과나 하면서 그저 또 집에 돈 800, 1000 은행원보다도 못하게 삼성 직원보다도 못하게 갖고 간다. 기존 생각하는 의사의 영화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의사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폼 잡고 뭐 돈 벌고 부잣집 딸내미 없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그런 생각으로 개업을 하고 보니까 개업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자꾸만 과잉진료, 무리한 진료, 상업성 진료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치과 개업의 실상을 밝힌 거예요. 치과 개업해야 수지 맞는 업종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오지 말아라. 기대 높은 애들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대가리가 치과대학 들어와도 되느냐? 돌대가리는 아니지만 보통 웬만한 2류, 3류 대학 들어갈 애들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치과 진료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진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걷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심장 수술 뭐 그렇게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실패하면 뽑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치과가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내과나 정형외과 가면 이거 고치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치과는 대부분 가서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다가 견적이 800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그럼 다른 병원에 간단 말이죠. 다른 병원에 가면 500이면 된대요. 그렇죠. 도대체 이 입안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서 이 차익이 발생되는지 적정 가격을 소비자들이 환자들이 모르니까 환자들이 계속 이 견적을 내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치과 의사의 불신이죠. 그 불신은 자초한 것인데 의사들은 의사의 양심에 맡긴다 이러고서 이제 말하자면 비양심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 현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진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면은 뭐 진료비가 통일이 되겠죠. 그러나 제 주장은 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보철하고 임플란트 빼고선 교정 빼고서는 웬만한 건 치료는 다 보험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되는 것까지도 그냥 이제 보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금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잉 진료의 상업성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게 치과대학에 뭐 윤리학종을 갖다 늘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치과의사 늘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치과의사 늘리면은 지금 내 거리에 10개 있는 치과가 20개 되면서 더 덤핑이 되죠. 더 뺏겨 먹게 하죠. 환자들은 당장 자기 이빨이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어느 치과 가서 누구한테 진료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건지 나도 몰라. 근데 그 치과 나빠요, 이 치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다만 보험으로 해주세요. 아말감 해준다는 대로 가세요. 스케일링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올바른 이솔질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 하고 나면은 이솔질이 무지하게 중요해져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이솔질이 결정해요. 그래도 많은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박아놓고 수백만 원, 돈 천만 원 받고도 칫솔질 교육은 소홀히 하는 치과도 개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면 또 더군다나 5개, 10개씩 받고 나면은 의사 붙잡고 간호사 붙잡고 올바른 이솔질을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선 하라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치과가 왜 이러냐. 치과 구강 진료 자체를 민간에다 맡겨서 그렇다. 지금 사실은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것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공공성이 꽤 있지만 그래도 치과는 이제 공공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도 자체를 도립병원, 그다음에 국립병원, 국립치과대학병원 이런 데를 더 강화하고 그쪽에 더 실력 있는 의사가 가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치과대학을 설립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과잉 진료를 하지 못하게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소관인데, 보건소 직원들이 그쪽에 관심을 안 갖고 바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치과뿐만이 아니라 의과 자체가 지금 다 민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취지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임플란트 신세를 빌지 말도록 예방을 잘하자는 거거든요. 예방을 잘하고 충치가 생기면 충치 바로바로 치료해주고, 충치가 있는데도 치과 가면 금으로 떼우라고 그러는데 그 충치 생긴 거는 바로 아말감으로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은 이빨 뽑을 필요도 없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치과대학에 수재가 지금은 들어가는데 지금 제일 실력 있는 의사가 이제 임플란트 의사예요. 특히 이제 상악에 상악동까지 가고 그러면은 그건 거의 이제 상악동 수술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강외과 전문의를 갖다가 전체 졸업생의 5%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나머지 95%의 의사가 전부 다 임플란트 전문의가 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나머지 95% 치과 의사가 예방자라고 충전자라고 신경치료자라고 크라운 만 잘하고 그러면은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플란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제 취지는 임플란트까지 가지 말자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예방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고, 또 치과 의사들이 이제 경영 압박 때문에 예방은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되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환자들도 치과 현실을 또 알아야 되고, 공직자들도 이런 현실 때문에 이것을 뭔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환자들은 당장 자기 이빨이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어느 치과 가서 누구한테 진료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건지 나도 몰라. 근데 그 치과 나빠요, 이 치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다만 보험으로 해주세요. 아말감 해준다는 대로 가세요. 스케일링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올바른 이솔질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 하고 나면은 이솔질이 무지하게 중요해져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이솔질이 결정해요. 그래도 많은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박아놓고 수백만 원, 돈 천만 원 받고도 칫솔질 교육은 소홀히 하는 치과도 개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면 또 더군다나 5개, 10개씩 받고 나면은 의사 붙잡고 간호사 붙잡고 올바른 이솔질을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선 하라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만큼 이제 도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그런 데를 강화하고 올바른 이솔질을 갖다가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이솔질 교습을 강화해야 되고, 1학년한테만 매시하게 6개월만 시켜달라. 그래도 아유 저희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그래서 몇십 년째 이제 학교 이솔질 교육이 이제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죠. 이빨 없다 임플란트 하면은 좋아요. 뭐 어디 가면은 판게 뭐 130만 원, 어디에 가면 뭐 9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적정한 금액이 있을까요? 진료는 뭐 원가 판매가라는 것이 없고 결국은 의사에 대한 수고비, 이 사례비의 개념인데 지금은 3만 명의 치과 의사가 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싸졌다 옛날보다는. 그다음에 옛날에는 임플란트 행위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실패도 많고, 지금은 임플란트 술식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아주 전문의가 아주 잘한다고 폼 잡기 전에는 일반 개업의라면은 100에서 150 사이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치과 운영 계산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한 달에 치과 총 수입이 얼마인데 총 지출이 얼마다. 그러면 네트가 얼마이잖아요. 그 네트를 얼마를 채우려면, 치과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임플란트를 30개 박는다 하면은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개 이제 평균적인 치과 의사의 생각으로 볼 때 150 받는 데는 좀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100 받으면 대중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도 100 밑으로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100 밑으로 받으면 안 해. 그렇게 힘든 거를 내가 왜 해. 그렇게 되죠. 어떤 상태 정도가 되면 임플란트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살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살리고 뽑게 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죠. 살릴 수 있는 걸 뽑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어떤 그 자기 이빨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 중에서는 건들건들하고 흔들흔들해도 이거 뽑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지금은 아프니까 조금 더 치료 좀 하고 약 좀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뽑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만, 가능한 한 살리고 치료를 해서 다만 2, 3년이라도 더 있다 뽑을 수 있으면 더 있다 뽑아야죠. 그 2, 3년이 될지 치료가 잘 돼서 5, 6년이 될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해봐야 2, 3년 밖에 못 써요. 그러고선 뽑아. 그건 좋은 의사는 아니죠. 2, 3년 쓸지 자기가 성실히 치료해가지고선 5, 6년을 쓰게 만들지 그건 자기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열악한 치아가 아니면은 뭐 뽑을 게 아니죠. 발치 인디케이션이 아닌 치아를 뽑고선 임플란트 하는 건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사만 하는데 의사 얘기가 다 달라. 변호사 얘기도 다 다르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조금 페북에도 좀 쓰고 그랬더니, 선생님 치과 어디예요? 선생님 치과 찾아갈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러려면은 몇 개 치과를 다니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 하고, 너무 시설 좋은 데는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하고, 너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친절하게 하고 설명 막 하고 그러는 치과는 상업성에 경도된 치과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낫겠다. 뭐 그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제가 드시면은 치아를 다 뽑고 임플란트를 계속 하시는 사례도 많나 봐요. 전체 발치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냐고요? 예, 그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임플란트 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플란트 4개씩 심거든요. 위에 4개 심고 틀리하고, 밑에 4개 심고 틀리하고. 이빨이 없다가 임플란트 하면은 좋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요는 이제 수명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꾸 음식이 낀다고 그래요.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끼지만은 치아의 그 아랫부분, 치경부 부위에도 밥이나 이런 것이 끼어가지고 잘 안 빠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구조 자체가 어금니는 직경이 8mm, 이쪽이 9mm 해가지고선 되는데, 임플란트는 최대 5mm예요. 대개는 4.5나 4로 심어요.
그러면은 항아리처럼 이렇게 잘록하게 되죠. 잘록하게 되면 거기에 항상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균이 뭐냐?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 치조골을 녹이는 주범이 세균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플란트라는 구조물 자체가 세균이 아주 서식하기 좋은 구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플란트 할 때는 멀쩡한 이빨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빠졌는데, 임플란트는 멀쩡한 상태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 열악한 상태에서 쫙 임플란트를 다 해놓고 내가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이거 과연 몇 년이나 쓰겠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빼지 말고 어떻게 좀 살려서 했을 걸. 말은 못하지 그 사람한테. 그 임플란트 자체가 취약점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크라운의 수명을 평균 10년으로 봐요. 편차가 굉장히 커. 7, 8년 쓰는 사람들이 평균 잡아서 뭐 한 10년 잡아요. 그럼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해도 크라운보다는 먼저 망가진다고. 그러면 임플란트 평균 잡아가지고선 아직 그 통계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예. 평균 잡아서 하면은 크라운보다는 못하지 않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선 이렇게 쑥쑥쑥 뽑고 그냥 이따 잔뜩 해주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어떻게 보면 상도일할까, 치과 의사로서 치과계의 안 좋은 현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참 굉장히 그 입장이 어렵고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치과 의사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뭔가 이런 거를 갖다가 치과 구강 진료가 국민의 구강병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소위 개업가, 민간에게만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치과 이용을 못하고 그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